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강에서 좀 잘렸었던 부분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그걸 조금 리뉴얼하는 강의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파트고요.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봐야겠죠? 보면은 이제 23년 기출문제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사업주가 정기교육 정기교육 받아야 되는 사업장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딱 보면 아시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문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해가지고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23년에는 3번에 한 번, 13번에 한 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상시근로자 30명인 도매업에 상시근로자 30명이면은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도매업에 사업주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채용시 교육의 교육시간을 오른 것은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끊어서 읽으면 되죠. 자, 도매업에 30명의 도매업에 사업주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 근로자는 뭐예요? 상시 근로자. 실시해야 되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 중 교육 시간이 나오네요. 교육 시간을 묻는 문제고요.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언제요? 채용시 교육. 채용시 교육 몇 시간 받아야 돼? 이런 거죠. 근데 조건이 있죠. 상시 근로자 30명인 도매업. 그리고 단 해서 단서 조건으로 다른 감면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1초 만에 풀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년 기출문제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그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근로자가 작업 내용 변경할 때 작업 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이 안에서 찾는 거였죠.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이런 문제들은 또 푸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따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을 읽으면은 또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뒤에 거 정기교육 아닌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정기교육이 뭔지 알면 우리는 쉽게 풀어낼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 교육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안전기사급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에서도 뭐 출제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다 1, 2초 만에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같이 보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조부터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29조 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다 그 얘기였죠.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뭐예요? 채용 시와 작업 내용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나옵니다. 단서조항. 제31조 1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앞에 있는 내용 이거 31조 1항 나 뭔지 모르는데 라고 해도 우리 법에서는 여기다 한 번 더 써줍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여기 있네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사업주는 사망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이 나옵니다.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게 뭐였어요? 특별안전교육이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1항에서는 정기안전보건 교육이 나온 거고 2항에서는 채용 시와 작업 내용 변경 시를 같은 항에 묶은 거고요. 3항에서는 특별안전교육을 나온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육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정기 2.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작변이라고 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3. 특별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안전보건 교육이 있다.
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조 같이 보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 등 근로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면제되는 사항이 있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항 사업주는 제29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이거는 어디서 본다고요? 시행규칙에서 볼 겁니다. 자, 근로자가 제11조 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뭐라고요? 근로자가 제11조 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우편으로 책자를 보내주고 그걸 공부해서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형태가 있고요. 줌이라고 해서 화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랑 똑같은데요. 여기 교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을 읽어주십니다. 여기 그럼 사람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채팅창이에요. 관리자가 이제 채팅을 관리하는 채팅창. 완전 유튜브죠. 그게 이제 줌입니다. 줌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이제 화상을 켜놓고 자리를 비우셨어. 이분이 자리를 비우셨어. 근데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이 관리자가 밴 시킵니다. 밴. 밴이라는 것은 아웃이에요. 그럼 나중에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어야 되고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교육을 합니다.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안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작업을 지시하거나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빡세게 시킵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29조 2항 또는 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항 3항은 뭐였냐면 채용시 교육이랑 작업 내용 변경 시예요. 그리고 특별안전교육. 2항 또는 3항이라는 것은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작변, 그리고 특별안전교육,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죠? 정기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보겠습니다.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가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침에 인력사무소라고 하잖아요. 줄 서 있잖아요, 새벽에 가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작업 주시는 소장님이 누구는 과천, 누구는 성남, 누구는 평택 뭐 이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보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당을 받습니다. 일당. 그날 일한 거를 퇴근할 때 수급을 해서 가는 거죠. 그분들을 뭐라고 해요?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4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별도의 기관에 가면 이렇게 똑같아요. 교육장처럼 생겼어요. 여기 강사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책상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 다 때려놓고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교육을 받게 돼요. 엄청 빡세게 시킵니다. 저도 받아봤는데 엄청 빡세게 시켜요. 졸지도 못하고요. 뭐 정말 재미없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제가 간 곳은 그랬습니다. 재밌게 설명하시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안전대 착용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들, 근로자가 지켜야 되는 것들, 뭐 최근의 사고 사례, 그리고 뭐 정책 방향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요 안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다. 누구에게 한다고요? 일용 근로자에게. 이 교육을 이수를 정확하게 하면은 이수증을 줍니다. 이수증. 사진이랑 뭐 기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주민등록증처럼 생긴 이수증을 줘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언제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증에. 그래서 그거만 있으면 이제 하이패스인 거죠. 하이패스. 일용직 근로자 하이패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이분들을 채용하려면 이 교육을 받게 해라 그 얘기고요. 이 이수증이 이미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2항 보겠습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에서 정한다. 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 교육. 특별안전 교육은 말 그대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때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 또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 새로 채용을 시킬 때, 또는 다른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하는 거고요. 하는 게 이제 특별안전 교육인 거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이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관리자라든지 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여기 이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안전에 또는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가 회사에 돌아가서 사내에서 또 그 근로자들을, 상시 근로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이슈가 뭔지, 최근 사고 사례는 뭔지 알아야 정보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한다? 직무교육이라고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미 받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이거 뭐예요? 산업안전 지도사. 그리고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도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성면조사기관도 직무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2항 보겠습니다.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은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간, 제29조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31조 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32조 1항의 각호 외에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시, 안전보건교육을 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그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은 어디에 있다? 시행령에 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등록해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하고요. 이 등록한 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항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항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21조 4항 5항을 준용한다. 이거 뭐였죠? 안전관리 전문기관, 그쵸? 취소 요건이죠. 21조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요? 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바꿔서 설명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1호, 2호는 무조건 취소고 3, 4, 5는 업무 정지 최대 6개월까지.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월 업무 정지는 폐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6개월 업무 정지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력이 있는, 자산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간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뭐 새로 유입되는 인원이 아무래도 적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은 없을 거고, 안전교육을 안 받으신.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 증을 가지고 하이패스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근데 교육 날짜가 옛날에 한 달에 뭐 20일 이상 교육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뭐 3, 4일 정도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영업정지까지 맞아버린다? 그럼 폐업이에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눈물로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전보건교육 그 이수증 현업에서 일하고 있다 보면은 이수증 들고 그냥 와요. 근데 보면 날짜가 10년 전 거야. 근데 10년 전 안전이랑 지금 안전이랑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법도 많이 개정이 됐었고. 그럼 그런 거를 조금 새로 받아서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5항은 뭐냐면 그 사항에 따라서 지정이 취소된 자, 그러니까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 등록받을 수가 없다. 취소되고 2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요. 원래는 지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등록입니다. 이제는 요 33조에 관해서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해가지고 요거는 정기교육 몇 시간, 채용시 교육 몇 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몇 시간, 특별교육 몇 시간 이렇게 건설 기초 안전보건교육까지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자, 정기교육은 매월 실시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또는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3시간 이상 요거였는데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런 거 다 잊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뭐 예전엔 이랬는데요. 뭐 이미 얘기해봐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바뀐 법으로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매 반기는 6개월입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그리고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6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월로 계산해 보면은 환산해 보면 월 1시간이죠. 그리고 사무직이라든지 판매업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업무를 본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근로자는 다 어떻게 해요? 반기에 12시간, 2배죠? 월에 2시간씩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무직과 판매 업무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원래는 반기에 12시간 받는 게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반을 줄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채용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그날 당일 출근하신 분들이 많겠죠?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은 넘지만 1개월은 또 안 되는 분들. 뭐 짧은 공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비 공사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안에 웬만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공사 계약건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그 밖의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채용시 교육은 8시간 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한 달까지는 2분의 1로 줄여줘. 그래서 4시간까지 들으라고 하고, 오늘 하루 왔는데 교육 4시간이나 2시간을 받으면 일할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면 6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업무에 너무 그게 되니까 아침에 와서 뭐 TPM 이런 거 하면서 안전교육 시간 그래도 1시간은 해줘라. 왜냐면 현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최소 1시간 이상은 해야 한다. 무조건 1시간 해야 된다? 아닙니다. 1시간 이상입니다. 2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사내 규정이 조금 빡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도 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1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상까지.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오늘 출근하고 오늘 가시는 분 1시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2시간이에요. 그렇죠? 특별교육은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왜요?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 하는 게 특별교육이죠. 특별안전교육.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더해서 2시간을 해라 그 얘기고요.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별표 5의 제1호 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이 사람만 8시간 받는다. 누구예요? 신호수, 타워크레인 신호수입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무조건 8시간 이상 이수해야 돼요.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9호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2시간 받으면 안 되고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8시간 이상.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그러니까 뭐예요? 상시 근로자인데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을 하는 나머지 신호수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16시간 이상을 받게 해라.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무조건 4시간 이상을 실시를 하고 12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에 걸쳐서 분할해서 실시를 하지만 최대한 빨리 받으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똑같이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4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표에 적용을 받는 일용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에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 근로자가 위표의 남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일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일용 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표의 남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그렇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표의 과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 시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사업. 이렇게 해서 요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광산안전법, 원자력,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각각의 법에 안전을 보호받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기 사고 났을 때도 국토교통부에는 적용이 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4개는 따로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근로자 그리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있었죠? 그 내용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 치사하게 나옵니다. 문제가. 모르면 풀 수도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호. 근로자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표의 과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원자력, 항만안전,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정기교육, 그리고 항만안전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12시간 받은 걸 다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죠. 자,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1항 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표의 남목에 따른 채용시 교육을 받은 걸로 본다.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2호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신규 교육 중 직장 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1호 라목에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방사선은 특별교육까지 받은 걸로 본다. 그렇죠?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해가지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그러니까 반기에 12시간이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정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별도로 우편교육이나 줌을 이용한 화상교육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용시 교육은 8시간 이상 받는 거고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2시간. 이거는 상시 근로자랑 똑같죠? 조건이. 그리고 특별교육은 똑같습니다. 16시간 이상.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원래는 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띄워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6시간에서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랑 보수가 모두 6시간이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보수교육만 8시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 교육은 34시간, 34시간, 보수 교육은 24시간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장난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 보수 교육 시간이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보수 교육이랑 이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능 검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28시간 이상입니다. 자, 넘어가서 시행령 보겠습니다. 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해서 법 33조 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항 보겠습니다. 제33조 1항 전단에 따라 법 31조 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항 보겠습니다. 제33조 1항 전단에 따라 법 32조 1항의 각 호 외에 부분 본문에 있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보면 29조 같은 경우에는 정기, 채용, 작변, 그리고 특별교육. 요거를
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안전관리 역량이 사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대체하겠습니다. 한 게 뭐예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요거를 등록하려는 자는, 그죠? 인력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되고요. 31조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32조는 직무교육기관이죠. 여기 써있잖아요. 직무교육기관. 이건 뭐예요? 인력시설 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가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단이 직무교육기관이 될 수 있고,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비영리 법인. 그러면 뭐예요? 직무교육기관은 공단, 학교, 비영리 법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별표 1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라는 것은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의를 하는 사람은 뭐 3명 이상 해야 된다. 뭐 지도사,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총괄 책임자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사나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어야지 총괄 책임자를 할 수가 있고, 강사는 마찬가지로 총괄 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플러스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뭐 산업기사는 10년. 강사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은 사무실이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뭐 의자, 탁자, 교육용 비품을 갖춰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고요. 장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절연 저항 측정기, 접시 저항 측정기, 정전기, 전화량 측정기, 클램프 미터, 검정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또 보건관리자에 따른 장비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는 별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은 절연 저항이나 접시 저항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산업안전 지도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사항 보겠습니다. 33조 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교육기관의 명칭, 상호가 있어야 되고, 교육기관의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하다. 교육기관의 명칭, 간판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할 건데, 뭐 용인에서 할 건데, 수원에서 할 건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대표자 이름, 도산 땅,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항 보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 제4항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를 거부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은 경우, 이건 범죄죠, 범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취소 또는 정지. 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행규칙 같이 보겠습니다.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등 법 제29조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와 별표 5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 대하여 29조 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 이하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랑 작업 내용 변경시는 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자, 2항 보겠습니다. 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 1반에 보면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고시 내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산업안전 1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요. 사업주가 법 29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5조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이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그렇죠?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강사 기준.
어떤 강사?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강사 기준입니다. 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 제29조 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사에서 정한 실시시간 기준 내 100분의 50, 2분의 1을 면제할 수 있다. 뭐라고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 너네 발생이 안 되네? 그럼 좀 비교적 안전한 사업장이네? 그럼 교육시간 좀 줄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영 제16조 및 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11조 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 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있죠? 무슨 얘기예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사업장 또는 좀 안전한, 비교적 안전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이런 것들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그래서 반기의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그 받은 시간만큼 면제해주겠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겠죠. 왜냐하면 정기교육은 반기에 12시간이었고 관리감독자는 연에 16시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달라서 구분을 해놓은 거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면제해주겠다. 건강관리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자, 4만 보겠습니다. 법 제30조 1항 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법 제30조 1항 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그리고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 교육, 그리고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그리고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정기교육을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법 제30조 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통계법의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 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채용시 교육 시간의 2분의 1 해주겠다. 그 얘기죠.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재채용되거나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 안에서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에 그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다시 돌아가는 거, 회귀하는 거죠. 복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우 저기 갔더니 저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2분의 1로 해주겠다. 자, 3호 보겠습니다.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해준다. 같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렇죠?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 28조 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 등 법 31조 1항에 따라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하기 위해 등록한 기관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별표 11의 인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아무나 가서 강사하면 안 되겠죠? 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항 보겠습니다.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과정 편성, 교육 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호시한다. 자, 29조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32조 1항 또는 다시 법 제32조 1항 각 호 외에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신규 교육을 이수한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 교육, 보수교육이 있죠.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6시간, 6시간이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8시간, 신규는 없고요. 나머지 관련된 기간은 다 신규는 34시간, 24시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도 다 마찬가지죠. 네,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기간 관리,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직무교육의 면제 보겠습니다. 법 제32조 1항 각 호 외에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을 면제한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면제됐었죠. 0별표 4에 6호에 해당하는 사람, 7호에 해당하는 사람, 6호, 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6호 보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없겠죠. 예전에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 1998년 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에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 이상, 4년제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1998년도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는 그런 교육이 없어진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게 없겠죠. 그리고 7호도 같이 보겠습니다. 7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지금은 시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설업을 제외하고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7의 2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7의 2는 신규 교육을 면제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법이. 7의 2는 한번 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 이건 앞으로도 남은 거죠.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새로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7의 2.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한번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 신출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0별표 4 제8호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 완화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항 4호 또는 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0별표 6 제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 2항의 교육 내용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항은 신규 교육을 면제하는 거고요. 2항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겁니다.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8호 한번 볼까요? 8호는 뭐냐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교통안전법, 총포, 도검, 화학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또는 보건관리자로서 0별표 6 제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29조 2항의 내용 중 교육 내용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런 조건도 있는 겁니다. 3항 보겠습니다. 제29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2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있었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율안전 검사기관, 성면조사기관. 이분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또 이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31조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 등 영 제40조 1항 및 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호 보겠습니다. 영 제40조 1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 교육사업 계획서, 1년 동안 어떻게 계획할 거냐, 커리큘럼은 어떠냐, 교육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교육생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이런 사업계획서겠죠. 영 제40조 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의 명세서, 이런 거는 문제 잘 안 나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 계획서. 자, 2항 보겠습니다.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보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술 자격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이걸 확인하는 거죠. 3항 보겠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 1항 또는 3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법 제33조 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 변경 등록 신청서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증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등록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제3항을 준용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3항 및 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어떻게요? 지체 없이. 제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 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공단이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 체계 및 업무 성과,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자, 2항 보겠습니다. 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단에서는 제17조 2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자, 33조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의 등록 신청 등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하는 서류,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자, 2항 보겠습니다. 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술 자격증, 법인 등기사항, 사업자 등록증. 공단은 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부터 15일 이내에 40조 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거 중요한 게 뭐예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고요.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장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하고 싶은데요 라고 접수를 하면 공단에 접수하면 공단에서 15일 이내에 확인을 하고 본호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7일 이내에. 그쵸? 그리고 본호장은 공단에게 적합하네 진행시켜 라고 하면은 영차 해가지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발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자, 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공단은 제33조 사항에 따른 취소 등의 사유가 해당하는 사실에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광서에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저 사람이 위반했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이런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단이 확인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보고를 하고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거 취소했어 라고 통보를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전보건교육기관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올라가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뭐예요? 딱 보면 이제 나오죠? 요 챕터에서는 안 다뤘어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조금 더 위험한 사업장이에요. 위험한. 그쵸? 정답은 사진처리업. 사진처리업이 왜 어렵죠? 라고 했지만 현상액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요. 뭔가의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및 개발 및 공급업, 이거는 뭐 컴퓨터 모니터가 떨어져서 맞지 않는 이상 다칠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금융 및 보험업도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뭔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위험한 일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산업안전보험 법령상 상시근로자 30명인 도매업, 그러니까 50명 이하의 미만의 도매업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반만 해주라 그랬죠. 2분의 1. 근데 무슨 교육이에요? 채용시 교육이잖아요. 채용시 교육. 채용시 교육은 우리가 몇 시간 받아요? 원래는 8시간 받는데 이거 2분의 1이니까 4시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고, 산업안전보험 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채용시 교육, 우리 무수히 반복했었던 내용입니다. 산, 위, 직직, 그리고 기, 작정, 사물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정기는 뭐였어요? 정기 요거까지는 다 똑같고 건유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은 그 특별 교육마다 조금 교육 내용이 상이하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찾으면 되죠.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여기 있고요. 기계기구 여기 있고요. 표준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없고요. 직장 내 괴롭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럼 뭐예요? 정답은 3번.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찾아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걸 읽고 있으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헷갈려요. 그죠? 산업안전보험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기교육은 건유였죠?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산업보건 있고요. 사고 예방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없죠? 1번이 틀린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내용은 한번 교육 기간까지 해가지고 좀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그 초반에 강의했었던 그 텐션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좀 보강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끝!